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안전 불감증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올 한 해는 대형 산불부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물류센터 화재, 또 12구 참사까지 재난과 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이 모든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위기관리기구의 안전 불감증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는데요. 서울에서 반지하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2011년과 18년 집중호우 때도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목된 적이 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도 폭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침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구 참사 역시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지만 재난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4명의 공기업 수장 가운데 3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 원칙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수장으로 각각 임명된 이한준, 정용기, 최연혜 사장은 모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사장은 주된 경력이 직무 수행과 맞지 않아서 전문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당 인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 임금이 특히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9월간 전체 임금 노동자와 상용직, 임시일용직 모두 전년 대비 월 평균 실질 임금이 매달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실질 임금의 감소폭이 최대 3.5%로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상용직의 월 평균 실질 임금이 360만 원에서 3만 5천 원 줄었을 때 일용직은 167만 원에서 5만 9천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전망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고통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예측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중소형 증권사에 이어 대형 증권사 그리고 올해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까지 희망퇴직을 실행하면서 금융계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과 우리은행 두 곳이 감원에 나섰는데요. 은행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금융 업무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연 1회로 정례화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편 증권사의 경우 증시 부진으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큰 중소증권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대형사인 KB증권까지 감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금융권 인력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보기였습니다.